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들의 특징과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카카오를 매매를 하면서 종목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형 우량주든 중소형주든 또는 개별주나 테마주든 보통 그 종목을 움직이는 이 매수 주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큰 시세가 나올 경우 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대부분 그 종목을 움직였던 매수 주체들이 다시 그 종목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도 보통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이 다시 매매를 해도 수익이 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손실이 났던 종목은 희한하게도 이게 매매만 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래도 매매를 많이 하는 전업 투자자 분들이나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 종목의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몇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제가 며칠 전에 매매를 하면서 이 특징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여러분들과 이 영상으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하겠다라고 영상에서 제가 말을 했었죠. 자, 카카오는 상승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은 보통 한 6%대에서 8%대의 이 장대 항봉의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쪽에서부터 보자면 요런 봉이나 뭐 요런 봉을 보자면 보통 6%, 8%의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요런 봉에서 한 8%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승이 한번 나올 때마다 장대양봉의 퍼센테이지가 맥시멈 8%, 9%라는 거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종목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는 이 종목의 한계점이 8, 9%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대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장대 항봉에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뭐 돌파 매매를 하든 아니면 지지 저항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4%, 5%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해서 맥시멈 3%에서 4%의 수익률을 목표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10%갈 거야, 뭐 12%갈 거야,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4%나 5% 정도 구간에서 지지저항이나 돌파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할 수가 있겠죠. 최소 2%에서 조금 길게는 한 3, 4%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날 돌파 매매 대응을 했었을 때도 물론 체결은 안 돼서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이날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자면 자, 제가 여기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요 두 라인이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이었던 이 몸통 고점, 꼬리 고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타점은 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매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고 자, 이 종목의 특징을 저는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챙겨서 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런 걸 확인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퍼센테이지를 좀 보자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자, 최대 5.6%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한 7, 8%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먹을 폭이 1.5%에서 2.5%는 있다. 그러면 조정 구간에서 잡는다면 2.5%에서 3%까지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매수 대기를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종목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나와서 수익은 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체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상승분이 나왔겠죠. 그러면 최대 4%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런 구간까지만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못해도 3.6%의 반등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인 2%에서 최대 3% 이상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여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봉상의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자면 돌파 시에 7%, 8%, 뭐 적게는 한 6% 정도 상승이 나오니까 요런 구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이 종목은 오전에 일찍 여기서 보면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 주고 상승이 나왔죠. 그런 분봉상의 패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봉상의 차트 모양도요. 의외로 비슷한 매수 주체들이 그 종목을 만지기 때문에 분봉상의 차트 또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날은 1월 8일이니까 자, 3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8일이면은 자, 요 날이 1월 8일입니다. 자, 요 날이 1월 8일이고요. 제가 좀 표시가 돼 있네요. 이날도 아마 제가 매매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갭 띄우고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상승이 한 차례 나왔죠. 그러면 전일 종가 대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대 요 자리까지. 그러면 7%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날은 이제 먹을 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정 구간에 잡아서 8% 정도까지 상승 나오는 구간을 목표로 했다면 자, 요런 구간 만약에 첫 조정 구간이니까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이제 수익률 내볼 수 있었겠죠. 자, 요런 구간 2.4% 반등 나왔죠. 그런데 요게 아마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분봉상에서도 그 종목의 움직임의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 일봉상으로 이 앞에 이런 구간까지도 검증을 해본다면 아마 비슷한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정고점 자리 돌파할 때. 자, 그리고 요런 정고점 자리 돌파할 때, 요런 봉이나 아니면 뭐 요런 봉, 그리고 요런 정고점 자리 돌파할 때 요런 봉들.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분봉상의 디테일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의 일봉상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렇게 이제 매물대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 상승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자리 돌파를 하니까 상승이 나오죠. 자, 요런 자리 돌파를 하니까 그 다음날 갭 띄우고 상승해서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간은 상승을 줬죠. 그래서 제가 이날도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 더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일봉상의 디테일도 챙겨서 본다면 그 종목을 대응했을 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보혜양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이 좀 상승이 나와서 조회공시 요구가 좀 뜨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특징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물론 이제 분봉상의 디테일도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봉상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상한가봉이나 장대항봉이 나왔을 경우, 첫 파동이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온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보자면, 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상한가봉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3파동 구간을 주면서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상한가 이후에 갭이 잘 안 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뒤에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물론 이 현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갭이 한 2.6% 정도밖에 안 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놓고 3파동 구간이 크게 나오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갭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 자, 이 자리에서도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갭이 한 3% 정도밖에 뜨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뒤쪽에서도 좀 보자면, 여기는 역배열 구간이니까요. 자, 요 구간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도 요런 저항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니까 최소한 2파동이나 3파동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상한가 이후에 갭이 3% 정도밖에 뜨질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갭이 크게 안 틀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내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갈 확률이 있더라도 나는 갭이 적게 뜨는 이 종목을 상따를 하지 않겠다. 상한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의 특징도 어떤 게 있냐면 상한가에 잘 들어가지도 않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상한가 이후에 갭을 잘 안 띄운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윗꼬리 캔들이 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갭이 한 4% 정도밖에 뜨질 않았었고요. 자,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도 보면 상한가에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는 상한가로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거래대금도 이런 이제 고점 자리 거래대금을 돌파를 하는 경우는 그리고 거래대금도 무려 거의 9천억 가까이 터졌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도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이후에 갭이 별로 안 떴죠. 4%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면은 상한가 이후에 갭이 한 4% 정도 뜨더라. 이런 거를 이제 한 가지 특징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 꼭 상한가로 마감이 되지는 않더라.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박스 구간을 만들고 정배열 초기를 만드는 구간에서 3파동이 나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해양조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리고서 윗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아래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아닌 한파동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윗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또 어떤가요? 이렇게 3파동 나왔죠. 자, 요런 것도 이 종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나는 스윙으로 한번 이 매매 도전을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내보겠다. 요런 이제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짧은 과거 차트의 구간에서도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의 특징을 파악을 하면 역시나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깨끗한 나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깨끗한 나라는 어떤 부분이 특징이냐면 이 종목은 상한가도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한가도 굉장히 가볍고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상한가 이후에 갭도 잘 띄웁니다. 보통 10% 정도, 뭐 많게는 12%, 최근에는 12%가 넘게 떴죠. 자, 그런 이유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 종목의 이 유통 물량을 좀 확인을 하면 그 종목이 가볍게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수가 많기 때문에 무겁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잘 못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를 보자면 발행 주식 수는 8,400만 주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물량이 한 40%가 채 안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산수로 계산을 해보자면 100%에서 40% 물량을 빼면 60% 물량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이 60%가 시장에 풀려 있다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풀려 있는 거고 또 이 종목은 강력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 커버할 수 있는 물량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대금이 많이 터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다 무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초강력 재료나 이슈가 터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쿠팡 상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방이라든가 KCTC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상한가에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재료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걸 제외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깨끗한 나라 한번 볼까요? 자, 깨끗한 나라는 총 이 발행 주식 수는 3,700만 주고 대주주 물량이 거의 70% 거의 육박하죠. 한 60%좀 넘습니다. 70%는 아니고 한 60% 조금 넘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한 40%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매수 주체들이 이 종목을 움직일 때 컨트롤하기가 좀 쉽겠죠.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거래 대금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터지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최근에 좀 많이 터진 거고요. 자, 요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까. 자, 그래서 깨끗한 나라를 보자면 이 종목은 상한가에도 굉장히 쉽게 들어가고 강하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갭을 여기서는 10%를 띄웠습니다. 갭도 잘 띄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 해볼 만하다. 왜? 갭을 잘 띄우니까. 또 다른 자리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자리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상한가 이후에 시가 갭을 10%를 띄웠죠. 여기서도 상따 매매 했다면 10%갭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갭이 안 떴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 여기는 두 번째 파동 구간이니까 확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이제 첫 번째 상한가봉 자리죠. 자, 여기도 상한가봉 이후에 시가 갭이 6.6%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한가 자리가 좋다, 공략하기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상한가가 안 들어갔고요. 결국에는 최근에도 상한가 이후에 12%의 갭을 띄웠다. 그렇다면 앞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했다면 여기서 상따 매매 도전을 해서 이런 구간 단기간에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10%에서 12%의 갭을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또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 종목의 특징,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잘 들어가고 상한가 이후에 갭을 잘 띄우는지,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가는 척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무너지는지, 어떤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지만 갭을 띄우질 못하고 갭이 약하게 뜨거나 아니면 갭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 종목은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정배열 초기를 만든 이후에 상승이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1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까지 큰 시세를 주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종목의 특징이라는 걸, 특성이라는 걸 좀 알고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수익률과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보는 오늘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매매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앞에 지나온 차트들의 특징을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승률과 수익률을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큰 수익률의 차이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매매에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은 종목들, 많은 차트들을 돌려보시고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 본다면 또 디테일하게 분봉상의 움직임까지도 공부를 해 본다면 정말 많은 실력을 늘릴 수 있고 또 내 수익률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